원규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 하루하루 사는 거죠. 보통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돌아가시는 분들, 병원들 찾아가서 그죠? 네. 여쭤봐도 그분들 대답 잘 못하시고 돌아가실 분이 많다는 거 짐작하시겠죠? 그죠. 뭐 고통이었다, 네. 뭐 슬픔이었다, 그죠? 네, 네. 참는 거였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안타깝게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도 아들, 그죠? 아들 네, 한 명씩 네, 네.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네, 네. 커가는 모습. 그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네. 왜 우리 애가 태어났냐면, 그죠? 술 우리가 먹어서? 농담도 일단은 네. 그 남녀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네. 왜 결혼을 했냐면 헤어지기 싫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된 네, 거예요. 네. 물론 네.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네, 믿는데 네. 어쨌든 연애할 때 뜨겁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음. 상태가 됐고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본질에 해당하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남녀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치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어떤 남녀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한 명의 인생이. 그쵸. 그죠? 그쵸.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네, 네. 그 본질적인 단어.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지금 뭐 뛰어다니고 춤도 잘 추는 걸 제가 네, 봤는데, 네, 네.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목도 못 가눴잖아요. 맞아요. 그 애를 뭐 원규 씨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저는 좀 했는데 네. 그 밤새 지켜봐 주잖아요. 네, 네. 거의 막 뜬 눈으로 세울 때도 그죠. 있고 특히 엄마들이 했죠. 네, 솔직히 네.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네. 막 젖먹이고 그죠? 네. 숨쉬고 있는지를 체킹한 거예요. 네. 만약 어머니들이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지켜봐 주지 않았다면 죽었겠죠. 인생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상태를 말씀을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언급을. 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억이라는 걸 인간이 갖고 있지만 네. 추억이라는 건 장기 기억화된 거잖아요. 네. 다른 기억보다. 장기 기억화됐다는 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더니 그것이 단기 기억화돼서 추억으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싹 다 빼버린다면 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는 없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앞으로 지금 더 많이 사실 거잖아요. 100세까지. 네. 그럼 더 오랜 시간 사시면서 지금 원규 씨가 느끼셔야 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의 그 순간들을 다 빼버린다면 살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만 남으니까.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것만 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20대부터 생각한 거는 네. 인생이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네.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결론을 딱 제가 내린 거예요. 이걸 삶의 프레임으로 갖춘 네.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항상 노력한 거예요. 이 프레임을 갖고, 본질적 네. 프레임을 갖고 내 분야에서, 그리고 또 지금 또 아빠로서도 우리 노력해야 되고 남편으로서도 그저 분야가 있으니까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최대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만큼은 더 멋있게 잘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들을 갖고 더 의미 있게 남달리 활용하고 그리고 그게 축적되면서 네. 남다른 결과물까지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관으로 가장 갖추셔야 될 최고의 프레임이에요. 아씨. 너무 좋죠? 이거 이거 엄청 최고예요. 이거 정말 아니 왜냐면 진짜 내가 인생을 하면서 뭘 모아가야 그쵸. 될지, 뭘 모아야 될지 이제 명확해지죠. 네. 뭘 모아야 돼? 뭘 모아야 되냐? 내가 고도의 그쵸. 집중과 몰입 상태들을 모아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를 불행의 고도와 집중과 몰입을 한 사람들이 많다면 맞아요. 그 사람의 삶은 되돌아봤을 때 다 불행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분노에 그게 그렇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예.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예, 분노였을 맞습니다. 것이고. 예, 정확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다가 내 고도와 집중을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질적인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그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거 찾고 네, 네. 게임이나 하는 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예요. 네. 근데 허접한, 질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네.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수신을 해야죠. 스스로 네, 자꾸 네, 수신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싶죠? 그럼 간단하게 한 큐 얘기 네. 드릴게요.
남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드시면 끝나요. 어. 그러니까 보통 지식으로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네, 네.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걸 딱 제시하면 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돼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요. 네. 제가 설명 너무 잘하니까 네. 타당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럼 저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확 낮춰져요. 어. 그럼 제가 제안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럼 제 삶은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죠.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항상 행복이 증가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1년 거의 지금 제가 다시 온 지 처음 만난 지 우리가 1년 정도 딱 됐거든요. 그쵸, 만년.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진짜 더 다른 존재로 행복해져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네.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나는 순간들은 진짜 내가 집중하고 그렇죠. 뭔가 임팩트가 몰입되고. 있었던 그 맞아요. 순간들인데,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지금 부디 앞으로도 더 엄청난 발전을 하실 거라 제가 믿는데 네. 이 프레임을 계속 견지만 하시면 네. 진짜 어마어마한 성취와 행복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네. 진정으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느낌이나 이런 건 절대 없을 거예요, 평생. 그렇겠죠. 그쵸? 내가 목표로 한 인생을 내가 만드니까.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걸 네. 실시간 느끼고 있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로도 하루 종일 풀 수 있어요. 네. 지금 이걸로 네. 모든 걸 깨닫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완벽하게. 네. 네. 근데 시간상 그냥 맥락만, 뼈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생이 뭔지 알았으면 인간도 뭔지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죠? 네. 우리가 혼자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타인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 이거죠.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자, 인간은 보세요. 아까 제가 썼던 그 본질을 그대로 차용하십시오. 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네.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죠. 그죠? 모든 인간은 그 상태로 태어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커피숍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친구랑 왜 만났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돼 보려고. 그래서 시간 왜곡도 느껴보려고. 네. 네. 그 상태를 못 만들면 서로 절교해버려요. 안 만나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결혼했다가도 이 상태가 잘 안 만들어지면 이혼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 그리고 영화관 같은 데도 사람들이 몰려간 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빠져들고 싶은 거죠. 네. 시간을 잊은 듯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그죠? 빠져들고 싶은 그것 때문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간 거예요. 임팩트 있는 뭔가를 그쵸. 인생을 남기려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빠져드는 느낌 때문에 그런 네. 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또 여행도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차가 그렇게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네. 좀 고생스럽더라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서 좋은 추억으로 장기 기억화됐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네.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네. 반드시 되는 존재예요. 그 상태가 무조건 네. 반드시 되는 존재예요. 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너무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네. 막 가슴 벅찬 거죠. 네. 제가 아버지 빚이 2억이 넘었었는데 20살 때 지금은 별거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엔 큰 돈이었는데 네. 제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는 한 분야만큼이라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잘 만들 수 있는 정신에 관한 지식을, 무의식에 관한 지식을 갖췄다. 네. 그러면 이제 인간들 찾아다니자. 그것도 잘난 인간 있잖아요. 아버지 뻘 어떤 원장님들, 영향이 큰 사람들 찾아와서 네.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처음 보는 인간이겠지만 네. 네. 무조건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걸로 원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반드시 되는 존재니까 처음에 안 되는 척 하더라도 네. 속지 말고 계속 가자. 아시겠죠? 네. 그럼 며칠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니까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네. 그 사람이 그 상태에 된다는 것에 대한 당연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불굴의 의지력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네네. 일단 저는 그 사람이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반드시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럼 이 깨달음만 딱 얻으시면 네. 거의 무적이 돼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걸 계속 네. 완벽하게 촘촘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네.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진짜 너무나 감사할 거고 네. 이 채널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것도 구글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을 이 고도화 집중 맞죠. 상태로 다 똑같은 거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병폐가 있다면 뭐 좋은 채널도 있지만 좀 쓸데없는 채널들이 점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는 게 만드는. 그러니까 별로 남는 거 없고 시간 소모와 허비가 되는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서 가리실 수 있어야죠. 엄청난 깨달음인데 이걸로 끝없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이걸로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제품도 맞아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장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최초의 지식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최초의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식을 갖추기만 하면 인간 뭔지 아니까 인생 뭔지 아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이게 예. 부자가 되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뭐든 다 엮어서 다 그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인 방법론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 사례를 갖고 연결시켜서 제가 21살 때 그 돈 1,500만 원을 벌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벌었냐면 지금 23년 전 얘기하는 건데 레드썬 뭐 해가지고 최면술사 분이 교수님. 김영국 교수예요. 김영국 교수님. 예, 그분이 엄청 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최면술사가 그렇게 뜬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근데 전 너무 부러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최면을 저는 공부했어요. 혼자 그런 우연한 기회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최면도 해서 무의식을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뜨니까 부러운 거였어요. 아버지 빚은 2억 돌파하고 있는데 이분은 잘 나가니까 막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죠. 떨면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나요? 했더니 만나주겠대요. 10시간을. 근데 130만 원 내면 자본주의니까 23년 전에 130만 원은 웬만한 사람 월급 이상이었을 거예요. 막 보통. 그래서 그 노가다도 하고 별의별 그 알바 다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몇 달 뒤에 바쳤어요. 21살 때? 네, 21살 때. 그러고 나서 대학생 때는. 그리고 제가 10시간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분이 나보다 더 완전히 뛰어난 것도 아니다. 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는 설명을 하셨었던 거예요. 저는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미 제가 아는 거였다는 거죠. 한 번씩. 그래서 저는 아차 싶었어요. 뭔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제가 각성하는데 이런 분도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못 벌어?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 바로 광고글을 게재했어요. 내가 5시간만 당신 가르쳐주면 이분이 10시간 하니까 5시간만 내가 가르치면 당신도 남을 최면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을 내가 전수하겠다. 핵심 전수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붐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시키는 거죠. 저는 못 끊게 막 홀리는 식으로 해서 장소가 어디냐면 장소가 내가 대구로 갑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커피숍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뭐 내가 센터로 가겠습니다 해서 1인당 2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5시간에 20만 원이면 괜찮았던 거였거든요, 학생의 신분으로. 그래서 주말에도 100만 원 벌고 막 그런 식으로 뭐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 한 번에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록이 붙으니까 그래서 4-5명을 그 골방에 막 모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전에 계시던 거기서 제가 이제 하루에 100씩 넘게 벌고 이런 식의 어떤 걸 해서 한 3개월 만에 1,500만 원 벌어본 건데 이것도 지금 아까 계속 연관되는 얘기지만 지식을 제대로 활용한 예예요. 그리고 제가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화 창출을 하는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최고가 아니어도 부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깨달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인생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최면요법 지도했잖아요. 그때 돈을 받았을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최소 15에서 40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 많게는. 근데 그분들한테도 전 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21살 때 제가 뭐 햇병아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이 뭐다, 인간이 뭐다를 지금 아까 원규 씨한테 말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정말. 했더니
어떻게 젊은 분이 이걸 다 깨우치셨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는 제가 가르쳐준 저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죠. 네. 돈을 번 거보다 더 기뻤던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본질적인 지식이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구나. 어. 내가 이걸 잘 설명만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나를 다 존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죠. 네네. 이 본질적인 지식을 더 가다듬어서 네. 더 강력한 그 존재, 위치에 오른 자들한테 설명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변명 안 하고 20대부터 바로 그런 네. 시도를 했고 네. 수업을 만든 거죠. 아. 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밀 아닌 비밀이고 제가 이제 다 비밀이 아니게 다 풀어놨는데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과 다른 거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너무 탄탄하니까 네. 남들은 본질적인 거 모르고 해당 지식을 지엽적으로 파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뭔지 모르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앞에 쪼는 거죠. 한마디로 쫄아버리는 거죠. 저는 안 쫄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뭐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물론 제가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를 좀 더 숙이겠죠. 네. 아무래도 해야죠. 네, 그건 뭐 사회 간섭적인 네, 거니까 네. 숙이긴 해야겠지만 저의 그 본질적인 어떤 가치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네.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고도의 수준과 우리 상태를 의미 있게 큰 분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 고도와 집중과 몰입 상태를 술에서 느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술인 사람도 있죠. 근데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가 무조건 된다. 인간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대상이 뭐냐? 그렇죠. 대상과 어떤 분야가 뭐고 네. 가치가 있고 무가치하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자가 멋있게 사는 사람이죠. 저도 제 인생에서 뭘 모아야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차피 지나고 나면 그 몰입했던 그 순간들만 남을 텐데. 그렇죠. 그 돌아보면 그 순간만 남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인간이 유한하게 사는데 네. 최대한 그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를 의미 있게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낸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멋있게 산 사람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진심 어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전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발전하게 될 거예요. 이 프레임을 갖고 산다면 네. 정말 최강의 그 선진국이 될 것이고 네. 그죠? 이런 생각으로 구축해 산다면 1년 전에 한 10억 정도 버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애. 좀 더 벌죠. 지금은 한 얼마 정도? 유튜브 제가 하기 전에도 월 네. 1억 버는 것도 뭐 간간히 네네네.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유튜브 조금만 붐업한 다음에 작년 12월 달 한 달 번 것도 2억 8천 정도 벌었어요. 원래는 뭐 전 세금 공개 다 하니까 근데 네. 제 유튜브 가끔 인증도 하는데 네. 12월 작년 한 달에만 2억 4천 벌었다고 제가 좀 축소해 놨어요. 네. 그건 왜냐면 뭐 이렇게 그 현금 영수증 안 하신 분들이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구차스러워서 얘기 굳이 안 하고 그냥 좀 적게 번 걸로 했는데 네. 그래서 혼자 벌어도 그렇게 되고 저는 국세청에 다 신고하니까 네. 뭐 괜찮고요. 네. 그래서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게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대상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위치를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완전히 감동의 늪으로 그죠? 네, 초대할 네. 수 있는가? 네.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 따라서 돈이 벌리는 그 액수와 이것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잘 만드는 분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팬이 되는 거예요. 팬이 됐다는 건 비판식과 거부감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죠? 그냥 그 워너비가 되는 거죠. 아, 그게 부자가 되는 비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야한테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죠. 네. 그 엄마 아빠로서 네. 항상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항상 친근하게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 해줄 때 아이를 먼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갖췄으면 그건 명문가가 못 해요. 근데 이제 명문가가 아닌다는 거는 부모가 말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뭐 속으로 이러고 있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못 만든 거예요. 근데 못 만든 책임이 본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네. 왜냐면 애 앞에서 핸드폰 보고 막 그죠? 술 먹고
잘못된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신뢰를 잃는 거예요. 네, 우리 애는 유튜브 중독이에요. 아빠 유튜브 채널 하니까. 아빠가 많이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네. 있어서 최근에는 유튜브를 끊게 했죠.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네, 제 아들도 지금 핸드폰 4살이지만 1살 어리잖아요. 네. 제 아들이 전혀 핸드폰 안 봐요. 네.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그거를 그 대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걔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 의미 있게 생산적으로. 어. 그래서 부모들이 그게 귀찮으니까 네. 그냥 애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꼬맹이 네. 아주 어린 2살짜리 애한테도 핸드폰 없으면 밥 못 먹인다는 황당한 소리 하면서. 네. 근데 그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 삶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다를 것인지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네. 다 알잖아요. 이미 선하게 눈에 보여요. 사람이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 추억의 개수는 유한할 텐데. 그렇죠. 그 중에 그 중요한 그 집중과 몰입 상태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쓴다. 그렇죠. 그리고 잡스러운 거로 쓰다 아. 보니까 남는 게 없고 허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을 정말로 갖췄으면 그걸 남한테 활용하는 실전을 통해서 진정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도 얻고 자존감도 커지고 그냥 행복감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다 이런 폰 조그만 것 따위에 영혼도 잠식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수 없고 뺏기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행복하려면 제가 결론 내려드리면 남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그 상태 빠지는 거는 정말 많아요. 네. 극장 가도 되고 핸드폰 봐도 되고 그죠? 네. 게임 그냥 황당하게 하루 종일 해도 되고. 네, 네. 근데 남을 그 상태 만들어주면요. 남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네. 감동을 하고 돈을 주는 걸 안 아까워해요. 그거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어렵다고 할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면 해야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박태인 선생님 모시고 예, 오랜만에. 예,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지식? 네, 예, 최초의 오늘 지식. 가장 말씀- 본질적인 지식.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바빠서 뭐 계속 제일 하느라고 이렇게 자주 출연을 못했는데 영규 씨와 뭐 이렇게 또 다시 말씀 나눠서 간간히 또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 해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예. 하루 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